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교환 1페이지 보시면 자, 체제사 백선. 일단 여러분들한테 기본 자료로 11개년 기출 문제는 제공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요걸 배우고 푸셔도 되고 아니면 먼저 이제 진도에 맞춰서 풀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론 정리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보고 한 뭐 두세 번 정도 봐야 될 영역인데,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진행돼야 될 체제사, 그다음에 이제 경제사 이렇게 100문제씩 이렇게 뺐는데 아마 100문제가 조금 넘어갈 거예요. 이게 100문제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또는 이제 외워야 될 지문 이런 것들인데, 뭐 이쪽 비중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험의 난도가 이제 결정될 만큼 사실은 뭐 쉽지 않은 영역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해봐야 되는 영역인데, 사실 뭐 이제 문화사 같은 거 가면 거의 바보 수준 되고 뭐 이제 이런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 전까지 확실히 잡아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마련한 강의예요. 일단 뭐 11개년 기출을 잘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강의 촬영 끝나고 그 다음에 자 해설지는 자 별도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설 전부 열심히 달았으니까 해설 참조하고 그다음에 수업은 일단 듣는 게 좋죠. 그다음에 해설 보고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일단 풀어보고, 자꾸 이야기하자면 특강은 일단 여러분들이 풀어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래야 뭐를 알고 뭐를 몰랐는지. 왜냐면 뭐 개괄을 하고 이론 설명을 하고 이렇게 과정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내가 정확하게 뭘 모르고 다음에 뭘 공부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요거를 지금 백선으로 이렇게 빼놓은 것은 이제 마지막 시험장에 갈 때는 여기서 틀린 문제 보고 가라. 왜냐면 이 범주 외에는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드리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압축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개인 실력을 늘리는 데는 이제 11개년 기출 문제 풀어보시는 게 좋은데, 뭐 우리가 국사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을 다 공부를 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잡다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뺐어요. 왜냐면 여기가 그렇게 문항수가 많이 나오는 영역도 아니고, 단지 우리는 시험에서 이제 뭐 95점, 100점을 맞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죠. 이번 국가직에서도 봤지만 국사가 90점이라는 점수가 뭐 대부분 90점 이상을 맞았겠지만, 뭐 만족스럽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100점 아니면 별로 만족한 학생들이 없더라 그 말이죠. 뭐 95점 맞고도 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그런 시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험.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사에서 이 완벽성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심화 과정 이 영역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정도 되면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질문란에다 뭘 올리냐 그러면, 선생님 요거 좀 빼면 안 되겠냐. 뭐 제 입장에서는 빼라고 하고 싶죠. 근데 만약 나오면, 그렇죠. 저한테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나 이거 공부 이 양이 많으니까 요건 빼고 그냥 기본 이론 연표 정리하고 들어가서 보면 몇 점 정도 맞겠느냐. 80점 맞을 수 있죠. 연표 정리만 하면. 근데 그 점수를 맞았을 때 과연 그게 합격이냐. 그죠? 뭐 우리가 뭐 학창 시절에 80점이라는 점수는 나쁜 점수가 아니에요. 적어도 뭐 우리 때는 이제 뭐 수우미양가 학점으로 따지면 뭐 A, B, C, D 학점이 2는 없죠. 뭐 A, D, C, D, F 뭐 이렇게 5등급 있는데, 적어도 B 학점 이상이면 괜찮은 학점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학 학점이면 평점 B점 정도는 됩니까? 저는 뭐 학점이 선동열 방어율이라, 그죠? 이제 뭐 학창 시절에 많이 놀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아무튼 그 점수가 나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는 그게 아닐 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점수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될 영역이고, 사실은 이걸 총 6파트로 나눠서 4시간 분량으로 이렇게 한 파트씩 100선씩 우리가 이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내보려고 했는데, 그건 도저히 무리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될 영역. 그래서 우리가 국사에서 제일 좀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될 영역이니까, 일단 과정은 6주라고 돼 있지만 뭐 6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이제 언제 끝내줄 거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도가 끝날 때 끝납니다. 근데 6주보다는 조금 오버는 되겠죠. 문화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줄일 만큼 확실히 줄여보겠는데, 아무튼 예전처럼 그렇게 막 길게 가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문제를 줄여서 보는 거니까 조금씩 오버는 될 거예요. 아마 뭐 충분한 설명,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니까 6주에 정확하게 끝낸다 이 이야기는
없어요. 그건 그죠? 그건 조금 없을 것 같고 다음에 끝내 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6주까지 해봐야 4, 6에 24시간인데 심화 영역이 우리가 뭐 이론 같은 경우도 거의 50시간, 60시간 정도의 분량이에요. 이게 특히 문화사 가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런 영역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이론하고 연결해서 그다음에 문제 구성은 이게 여러분들 교환에 있는 11개년 기출에 있는 그런 영역의 문제도 있지만 50% 정도는 전부 다 그죠? 그 이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죠? 설명을 위해서 덧붙여 놓은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절반은 중복이 되고 절반은 중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1개년 기출을 푼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는 수업이니까. 그죠? 지금 이제 속으로 좀 뜨끔한 학생들도 있을까? 나는 11개년 기출 저거 심화편 받아놓고 안 풀었는데 그러면 요거 끝나고 나서 특강 끝나고 나서 한번 풀어보시면 훨씬 잘 풀리겠죠. 거기서 외울 거 정하고 다음에 이거 정하셔야 돼요. 근데 뭐 외우는 지문들은 제가 단답형 문제 뽑아서 외우거나 구별해야 될 지문들은 거의 넣어놨다고 자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아마 이번 주에 경제사 100문제 또 나갈 거예요. 그러면 미리 갔다가 또 풀어보고 그죠? 그래서 일주별로 이렇게 이 자료는 계속 나갈 거니까 미리미리 받아서 이렇게 풀어보고 이걸 꼭 시간을 정해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풀어보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된다 모르겠다 그러면 교환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우리가 이제 지방직 대비반이기 때문에 뭐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 이 국가직 같은 경우에 90점 이상 맞은 학생들한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남은 기간 동안 그냥 수업을 쭉 한번 시간 쪼개서 정독하는 게 좋아요. 그죠? 이 동영상을 2배속으로 듣던 1.5배속으로 듣던 하나를 놔두고 끝까지 한번 쭉 이론을 밀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문제보다는요. 실력이 돼 있는 학생들은. 왜냐면 이미 문제는 많이 경험을 했어. 근데 이제 그 기준에서 자꾸 틀리고 맞고 하는 게 이렇게 맞고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어떤 영역을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한 감이 안 올 때 나오는 현상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체크한다 생각하고 한번 밀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예전 같으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뭐 지금 같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미 해독수가 충분히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출 지문이 조금 정리가 덜 돼서 계속 헷갈리고 모의고사 점수가 한 6, 70점대에 머무른다 그러면 기출 뭐 11개년 기출 같은 거 놔두고 틀린 문제 점검하는 거 이런 것들 한 번 정도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과정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항상 한국사에서 이 마지막 영역이 여기에요. 이렇게 이제 심화라고 하는 이 편인데 여기를 이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잘 잡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돼지게 또 공부하고 여기 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시험에서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스치는 두세 문제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점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당락을 좌우하는 이런 문제들이죠. 그다음에 이걸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왕들의 업적도 나올 거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과 연결된 문제, 복합 문제들을 제가 많이 수록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그죠 정치사도 한번 보는 거고 다른 것도 다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도 한번 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한번 정리를 해 나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이 OT는 뭐 이런 정도 하는 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죠. 자, 교환 1페이지입니다. 체제사. 자, 체제사는 일단 정치사 영역이고 자, 이 체제사의 구성은 첫 번째 이게 제도사인데 정치 제도사 또는 이제 통치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통치 구조가 되는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영역은 일단은 중앙제도예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보는 시험이 자 이제 대비 시험이 지방직이니까 지방제도. 그다음에 군사제도. 자 여기는 무조건 이 세 영역 중에서는 한두 문제는 출제가 되겠죠. 이게 고대 국가가 되든 중세가 되든 뭐 고려시대 이 조선시대가 됐든 여기서 한두 문제는 거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죠 보편적으로 교육제도, 그 다음에 임용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체제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시스템이죠, 시스템. 그래서 한 사회를 굴려가는 시스템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보편적으로 이론 수업을 나갈 때
대부분 이제 책들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고대 국가 정치사 설명하다가 잠깐 설명하고 고려시대 설명하다가 잠깐 설명하고 이러니까 요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는 비교사예요. 비교사. 그렇죠. 고대 국가의 체제와 중세 체제가 다른 점이 뭐냐? 중세와 고려가 다른 점, 이 조선이 다른 점이 뭐냐? 다음에 조선과 근대 체제가 다른 점이 뭐냐? 이런 것들이 정치사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커스죠. 자, 시험이 이제 전공화되거나 이렇게 행정학, 여러분들이 보시면 행정학으로 따지면 어떤 과목이 되든지 간에 학으로 따지면 요건 전부 다 조직이론입니다. 조직이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이제 조직.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공화되는 영역에서는 이게 나오죠. 왜냐면 여러분들 뭐 교육학을 배워도 교육 조직이 나오고 다 이건 소방학을 배워도 소방 조직이 나오고 어떤 걸 배워도 행정법을 배워도 행정 조직이 나오고 그죠. 조직법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비전공 뭐 사회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걸 시험 볼 때는 고등교육 과목을 배우고 오니까 이런 학문적인 이런 영역을 못 내는 거야. 근데 이제 원래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공무원 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여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도사, 그러면 경제사 이런 경제 제도들. 그래서 원래 이제 공무원 시험의 꽃이라고 불리는 영역들인데 시험 자체가 쉬워지다 보니까 이 영역들이 이제 간과하고 그다음에 수능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잘 안 내요. 근데 우리 지방직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018년 코로나 전에 요체제사 문제가 4문제 나왔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는 거의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된다. 뭐 문무상계, 고래 문무상계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는데 자 이게 체제사 이제 일단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중앙제도, 시대별 중앙제도를 봐야 되는데 자, 중앙제도는 뭐냐 그러면 일단 자, 의사결정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기구가 있겠죠. 집행기구. 그래서 대부분 이게 관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부 조직법을 보면 자, 일단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가 있고 헌법에 이렇게 조직들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각 부가 있잖아. 그럼 지금 몇 부입니까? 17부입니까? 16부입니까? 부. 그 밑에는 이제 청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집행기구죠. 다음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우리 성렬 대왕이잖아. 그러면 지금은 대통령이다. 다음에 국무회의다. 이런 것들이 결정기구가 되는데 뭐 시대별로 이렇게 정책을 이 결정하는 기구가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 결정기구는 왕, 최고 결정권자죠. 다음에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귀족 합의체라고 불리는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시험 문제는 이런 거겠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제가회의, 그 다음 백제 같은 경우는 정삼회의, 다음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그죠. 그 다음 이제 제가회의나 정삼회의 같은 경우는 연맹국가에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할 때 왕과 이렇게 합의했던 뭐 남당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귀인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 제가회의나 정삼회의는 자 의사결정 방식이 다수결입니다. 다수결. 근데 이 화백회의는 뭐라고 합니까? 만장일치제라고 하는데 이 만장일치는 자 이게 이제 시족사회 특징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역은 연맹국가의 특징이 아니라 시족사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주로 시험 문제가 화백회의가 나오게 되는데 왜 이 화백회의가 시험 문제냐 그러면 어쨌든 이 화백회의를 계승한 게 이제 고려시대 때는 도병마사, 그 다음에 식목도감, 그렇죠. 조선시대 때는 의정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상합의체인데 일반적으로 만장일치제를 택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격 자체가 이렇게 이제 다르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각 나라마다 자 이제 귀족들의 등급이 있다. 그럼 이 등급이 뭡니까? 관등이잖아. 그러니까 관등에 따라서 자 뭘 주는 겁니까? 관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9급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 9급은 뭡니까? 관직이 아니면 관등이야?
관등에 해당되는 거죠. 클래스 영어로 말하면 등급이야, 등급. 9급, 5급, 1급 이런 것들은 등급이죠. 그럼 우리가 1급 그러면 장관직을 줄 수 있다. 그럼 장관급. 그렇죠. 그래서 장관은 우리가 공무원으로 치면 몇 급 공무원이라고 그럽니까? 1급 공무원, 장차관 1급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공무원 제도니까 이런 걸 배우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관등이야.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등급이 몇 개가 있다는 거야? 몇 급 공무원이 있다는 겁니까? 백제는 신라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장관 이렇게 부르면 지금이야 장관, 차관, 그렇죠. 장관 다음에 차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장관급 있고 뭐 차관급 있고 차관 보도 있고 뭐 이런 등급이 있어 없어? 있죠. 뭐 주사가 있고 주사보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급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이걸 시대마다 부르는 명칭이 같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자 태대형 그러면 이게 1관등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태대사자 그러면 2관등이고 이게 전부 다 나라마다 같다 다르다 이 말이죠. 백제 같은 경우 1관등이 좌평, 2관등이 달솔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고 신라 같은 경우는 1관등이 이벌찬. 그러면 특히 신라가 잘 나오니까 6번 그림 보시면 자 1관등부터 17관등이 등급이죠, 등급. 그죠? 그리고 이 관등을 부르는 장관급, 차관급 이렇게 부르는 말이 이벌찬부터 17관등인 조위까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 9급 합격하면 자 일단 나라에서 자 이 노란색 옷 주면서 너는 9급일 때는 노란색 옷 입고 다음에 이제 8급 되면 빨간색 옷 입고 다음에 7급으로 올라가면 청색 옷 입고 그죠? 다음에 5급 이상 이러면 뭐 이렇게 그죠? 이 회색 옷 입고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죠. 그지? 그래서 이제 1급이 되면 하얀색 옷 입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 정부 종합청사 사진 찍어 놓으면 색깔별 알록달록하니 아주 이쁘겠죠. 근데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유니폼 이런 것들을 공복제도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 행정직은 공복제도가 없잖아. 근데 이 잔재가 남아있는 게 뭐냐 그러면 특정직 같은 경우는 계급이 있죠. 뭐가? 계급. 그래서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스타, 다음에 무궁화 이렇게 남아있는 게 요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뭐가 됩니까? 공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골품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골품이 뭡니까? 신분이야, 신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시험을 봐서 이제 과거를 봐서 여러분들은 과거, 다음에 이제 고급 임용 시험을 봐서 임용이 되게 되지만 고대 국가는 신분에 따라서 임용하는 폭이 달랐다. 이제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귀족을 물어볼 때는 관등이 있고 그 다음에 관직이 있는데 자, 이 관등하고 관직을 부여할 때는 자, 뭘 가지고 자 부여를 한다는가? 신분에 따라. 근데 이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봤을 때 유일하게 신분 제도가 드러난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신라밖에 없지. 왜냐면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에 요 제도를 설명해 놓은 게 신라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시험 문제를 낼 때 가장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나라는 신라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그죠 골품 제도를 많이 주는데 사실 골품 제도는 신분제이기 때문에 신분제도이기 때문에 정치사회 내용이 아니면 사회적 등급입니까? 사회적 등급이야. 그죠? 근데 복합 문제를 제일 내기 좋은 게 뭐라는 겁니까? 골품 제도야. 그래서 딱 한 문제만 고대 국가에서 문제를 내봐라 그러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지? 그다음 이제 집행기구는 뭐냐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하면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부서들인데 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자, 이 집행을 총괄하는 게 수상이잖아. 그죠? 그럼 이제 수상 그러면 자, 제가위의 수장이고 국상, 대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자, 이 정삼회의 수장은 상, 좌평. 그죠? 그다음에 신라의 화백회의를 이끄는 사람은 상, 대등. 근데 이 상대등이 법홍왕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다.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다음에 실제 업무는 자, 이제 국정을 총괄하는 건 수상이고 그다음에 내평. 다음에 외평, 다음에 주부. 그러면 자 국정 내부, 다음에 이제 외교, 그 다음에 주부는 재정. 그러니까 사실 고구려라는 나라는 집행부서가 몇 개라는 거야? 3개야.
그죠? 왜 나라의 기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고대 국가 같은 경우에 기능이 많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주나라. 그죠? 이 중국의 원류가 우리가 주례라는 책을 보면 그죠? 어떻게 돼 있어? 천지, 춘하, 추동. 그래서 이게 육관주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중국은 몇 개로 쪼개는 거야? 6개로 쪼개는데 이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쪼갠 나라가 어느 국가였다? 백제였다. 그래서 이 백제 집행제도를 많이 내는데 이 백제 집행제도는 이게 고유왕 때 좌평제도잖아. 그래서 이제 진짜 문제를 어렵게 내면 자, 이 백제 육좌평은 내신, 그 다음에 이제 내두, 그 다음에 내법, 다음에 위사, 조정, 뭐 병관 이런 좌평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기능을 했냐? 그러면 뭐 설마 여기까지 시험 나오겠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뭐 7급이나 어려운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내는 문제겠죠. 자, 여기도 기록이 제일 풍부한 나라는 이거다 아니면 신라다? 신라야.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자, 여기가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일단 신라인데 신라는 자, 몇 관등 신라는 자, 집행기구가 총 몇 개야? 우리가 14관부 이렇게 부르잖아. 어느 왕 때 완성이 됐어요? 신문왕 때. 그러면 신라는 자, 통일 전에는 자, 10부. 그 다음 이제 통일 후에는 그리고 이 14관부의 완성이 언제입니까? 신문왕 때잖아. 신문왕 때.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생긴 부서가 뭐라고 그랬어? 신문왕 때 제일 마지막으로 생긴 부서가 처음과 마지막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제일 처음 통일 전에 생긴 게 첫 번째 517년에 병부. 자, 이게 무슨 왕 때입니까? 법홍왕 때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신문왕 때 예. 그러니까 최초가 병부고 다음에 예작부다 그 말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걸 총괄하는. 그러니까 신라라는 나라는 귀족을 대표하는 상대등이 있고 다음에 이 14관부를 총괄하는 집사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집사부. 그래서 요 집사부가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 자, 그래서 이 집사부에 시중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왕권을 대표하는, 그죠? 왜냐면 집행기구니까 왕명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능이 고려로 말하면 중추원, 조선으로 말하면 승정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집사부가 이제 왕명 출납, 왕명 전달 이런 거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비교할 때 이 지문이 잘 나오겠지. 그러면 이 집사부가 어느 왕 때 만들어졌냐? 그죠? 어느 왕 때 만들어졌어요? 진덕여왕 때 집사부란 기구가 나오는데 원래 진덕여왕 전에는 뭐였다? 진흥왕 때 만들어진 폼주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봐봐요. 이게 법홍왕 때 병부고, 그죠? 그래서 병부가 최초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진흥왕 때는 폼주가 만들어졌고, 그죠? 다음에 이제 진평왕 때 위하부, 조부, 예부, 그죠? 장부, 영객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죠? 영객부, 이런 이제 성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죠? 무열왕 때는 사정부가 만들어졌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왕들의 업적에서 끼워져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끼워서 나오는 체제사 문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봐봐. 조선시대 가게 되면 갑자기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 다음에 태종 때 육조 직계제 똑같잖아. 그러면 의정부 서사제는 재상합의체이기 때문에 신라로 말하면 상대 등의 기능이 센 거고, 그렇죠. 다음에 육조 직계제 그러면 이건 뭐의 기능이 센 거야? 집사부의 기능이 센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부에 해당되는 육조 직계제 핵심 기구가 어디냐 그러면 승정원이잖아. 왕이 왕명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14관부를 두고 집사부를 뒀다는 이야기는 육조 직계제 원형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야. 이걸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고 이게 어떤 논리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이게 전부 다 펼쳐져 있으니까 씨발 이거 외워야 돼 이런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다가 이제 급하니까 18 이렇게 하면서 버려. 그죠? 안 나오겠지 인샬라 버려. 이제 또 버려 다. 그죠? 장종재 따라서 버려 하다가 인생도 버려. 점수도 버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영역이 국사겠죠.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버릴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뭘 어떻게 물어보는지 방식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내기 좋은 게 뭘 내기가 제일 좋은 거야? 신라의 그죠? 이 집행기구를 내기가 굉장히 좋잖아. 그럼 발해로 가봅시다. 발해는 결정기구 뭐야? 삼성. 그러면 이제 발해는 전부 나와? 자, 정당성.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육부가 있는데 집행기구가 육부야. 근데 그래서 삼성 육부라고 하죠. 삼성 육부. 자, 고려는 그렇죠. 조선은 그러면 이게 중앙제도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핵심이야. 그죠? 그럼 이 삼성육부라는 제도가 자, 이 삼성육부라는 제도가 원래 발해제도입니까? 아니면 당나라 제도야? 당나라 제도지.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삼성육부를 가지고 당과 비교를 낼 수 있는 거고 이러면 이제 중국과의 비교니까 우리 국사 문제에서 좀 동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로 삼성육부하고 뭘 비교해? 이성육부. 왜? 고려 이성육부는 명칭 자체가 당나라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당과 비교를 한다면 발해와 고려를 비교한다. 발해와 고려를 비교한다. 그죠? 다음에 이게 당나라처럼 운영이 됐느냐 그게 아니라 운영의 독자성. 그죠? 그러니까 원래 육부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 이 육부라고 하는 것은 상서성 밑에 육부인데 이게 정당성의 수상이 있잖아. 그러면 자, 발해의 수상 이름은 자, 요 밑에다 좌사정, 우사정을 두고 여기에다 충인의 지혜신 이렇게 육부를 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당나라 육부는 충인의 지혜신입니까? 아니면 2호의 병용공이야? 2호의 병용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원래 당나라의 삼성은 중서성, 그 다음에 문화성, 다음에 상서성이고 이게 원래 당나라의 삼성이고 상서성 밑에다 육부를 두는 거야 이렇게. 근데 발해는 요 상서성을 뭘로 바꾼 거야? 정당성으로 바꾸고 다음에 이 문화성을 선조성으로 다음에 요 중서성을 중대성으로 이렇게 내려놓은 거죠. 이게 발해의 구조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게 8번 문제잖아. 몇 번 문제? 8번 문제. 그래서 8번 문제 보시면 자, 왕. 그래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 발해고 그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게 당해관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당해관제에서 상서성이 뭘로 바뀐 거야? 정당성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서성이 뭘로 바뀐 겁니까? 중대성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 선조성이 바뀐 게 문화성이고 자, 그럼 이제 상서성 밑에 육부를 두는데 그냥 육부를 두는데 발해는 이걸 다시 좌사정, 우사정으로 쪼개서 그 아래 중인의 지혜신 이렇게 뒀다 그 말이야. 제가 이 문제를 박아놓고 6번 문제를 박아놓은 이런 그림을 박아놓은 것은 판서량을 줄이기 위한 거죠. 아니 이걸 일일이 그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보고 문제 2를 설명하는 거야. 이게 기본 이론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풀이 하려고 이 자리에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 비교가 되는 거고 다음에 원래 육부는 2호의 자, 이 병용공인데 고려나 조선은 자, 이 당나라 관제인 2호의 병용공을 그대로 썼다. 근데 발해는 이걸 뭘로 썼다는 거야? 충인의 지혜신으로 썼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건 황제 체제인데 조선은 자, 부조 체제로 이렇게 격화된 거죠. 왜? 조선은 제후국이니까. 그래서 발해나 고려는 황제 체제를 쓴 거고 다음에 우리가 원간섭기 때 관제 격하에서 첨이 부 그죠? 사사 그럼 이게 부사 체계인데 대신에 사 대신에 뭐란 말을 쓴 거야? 조라는 말을 쓰게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 이 결정기구가 뭐가 되는 거야? 집행기구야. 그러면 어쨌든 시대별 중앙제도사를 이렇게 다 본 거죠. 그 다음에 요게 가장 핵심적인 뼈대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기타기구가 나오겠죠.
자, 특히 뭐 발해 같은 경우에 기타기구 그러면 자, 삼성육부를 제외하고 발해의 대학 이름이 뭐야? 신라의 대학 이름이 뭐야? 그러면 신라의 대학은 국학이다. 발해의 대학 이름은 주자감이다. 고려의 대학 이름은 국자감이다. 조선은 성균관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고. 그죠? 이거 외에 이제 관리 감찰 기능. 요새로 말하면 감사원이 있잖아. 그러면 감사원처럼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가 있는데 자,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자, 사정부에서 했을 거 아니야. 다음에 지방관의 감찰은 외사정. 그러니까 이제 중앙감찰, 지방감찰 기구가 나눠져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통일신라의 어떤 특징이죠. 발해 같은 경우는 중정대, 다음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어사대, 다음에 조선은 사헌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자, 의정부 6조, 다음에 이성육부 외의 기능들을 물어보는 문제.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 문제는 요게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요건 그냥 알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걸로 바로 가 아니면 기타기구 쪽으로 가. 기타기구 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 본질은 빼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기타기구 가서 기타기구 지문들 몇 개 오고 끝내버리는 이런 형태를 보인다고 말해. 그러면 그 형태를 벗어나서 문제를 주면 맞아야 되는데 이걸 못 맞는다 그런 이야기죠. 자, 문제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봐봐. 여기 조선 같은 경우는 의정부 그다음에 육조가 있는데 이건 의정부에서 육조 일을 관장하면 의정부 서사지. 다음에 의정부를 별도로 띄어서 왕이 직접 이걸 다스리면 육조 직계제 이렇게 돼서 이제 운영 형태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건 15세기 조선일 뿐이잖아. 그럼 이제 16세기부터는 사림이 등장하는데 사림이 중요시하는 건 공론이야. 그럼 이 사림기구로서 대표적인 공론을 조성하는 게 양사잖아. 사헌부, 사관원. 다음에 여기 있다 왕과 경연을 해서 정책을 조율하는 이런 기능이 홍문관이야. 그래서 사림기구로서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언론 3사. 뭐 이것만 나오겠어요? 이조전랑도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고려시대 때는 우리가 신라는 화백회인데 고려시대는 뭡니까? 도병마사잖아. 근데 도병마사가 뭘로 바뀌어? 도평의사사. 그죠? 다음에 이 도평의사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와 삼군부가 생겼잖아. 그럼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거나 다음에 의정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가 비변사야. 그럼 제가 말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사를 설명할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니까 일단 여러분들의 시험 범주는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죠?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가볍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앙 제도가 뭔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해. 근데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자, 기타기구야. 자, 고려시대 때 우리 구급시험에 나온 게 한림원이야. 그럼 한림원을 왜 냈냐 그러면 고려는 대표적인 채용제도가 음서야. 그죠? 근데 한림원은 조선시대 예문관하고 성문원인데 요건 문왕기구니까 글을 쓰니까 음서자가 못 가. 100% 과거급제자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음서제도와 연결해서 문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 문제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출제위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는 이 범주를 절대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걸 막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이 범주 안에서 이 키워드를 갖고 시험장에 가면 맞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걸 최종 단계에서 왜?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짱구가 아니니까 지금 문제 시험에 가까울 때 이런 거 조금 해보면 그래 제일 끝에가 문화사잖아. 그러면 문화사 배우고는 바로 몇 주 뒤에 시험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내가 조금 여기가 약해도 들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맞아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이 시점에 맞게 이걸 계획을 하고 시점에 맞게 이걸 준비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원 수업을 선택을 하고 듣는 거니까 그걸 잘 듣고 복습 잘하고 하시면 되겠죠. 지금 정도에서 제일 피해야 될 게 제가 보면 아주 이제 조급병 난 환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 이때 되면. 왜냐면 학교 가고 싶으니까 나도 그럴 것 같아. 근데 그 조급함 좀 버리고 여기는 굉장히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 뭐 횟수를 많이 늘려서 보기보다는 한번 집중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 추려서 보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뼈대를 잡고 가면 거의 맞아. 단지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출제했을 때 내가 맞냐 못 맞느냐 여기서 점수를 지키는 거죠. 자, 우리 뭐 국가적 해봤지만 조금씩 점수가 아쉽잖아. 그러면 그걸 내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메꿔 가야 되느냐. 다음에 나는 기본 점수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 점수를 어떻게 메꿔 가느냐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대별 지금 중앙제도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총 몇 문제입니까? 25문제야. 그렇죠? 총 몇 문제 살펴보면 돼? 25문제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문제 보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설명한 건 설명을 하겠지만 중앙제도사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 이거 설명할 때 조선 시대가 제일 복잡한데 관직도 있고 그다음에 관계도 있는데 자 이 관계 문제는 이제 문무상계를 말하죠. 동반 서반 이 양반 제도를 말하는데 2018년에는 요 관계 제도가 고려 시대에 나왔잖아. 근데 뭐 조선 시대 거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보다는 뭘 중심으로 해야 돼? 관직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부서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소위 말해서 조선으로 말하면 소가문. 우리가 행안부가 있지만 행안부 안에 경찰청이 있잖아. 그럼 조선시대 때 경찰청의 역할을 수행했던 게 보도청이 있으면 보도청이 어떻게 운영됐어? 이런 거야. 그렇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송을 전담하는데 이 고려나 조선은 노비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는 도관이라고 하는 노비소송 전담기구가 있고 조선은 장애원이라고 하는 노비소송 전담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특징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가 체제사의 꽃인데 왜냐면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고려 전기체제하고 다음에 무신집권기하고 다음에 원간섭기하고 체제가 다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신집권기 때 체제 그러면 우리가 뭐 정방, 서방, 도방, 중방 이런 거 다 설명해 봤지만 요런 거 나올 거고 다음에 원간섭기에는 도, 병의사사라든가 다음에 관제 격하 문제가 나오니까 요런 것들이 조금 까다롭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시험 관점은 변하는 거야. 이게 자, 이 무신집권기.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조선은, 자, 이 조선은 뭐가 문제냐 그러면 조선 초기. 몇 세기입니까? 자, 이게 누가 집권하던 시기야? 홍구파. 근데 이제 지방 세력인 사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자, 조선 중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16세기인데, 사림.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군사제도 같은 게 조선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정기군사제도와 후기제도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자 시대가 바뀌면서 변하는 제도사의 변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문제를 내는 게 핵심이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준은 자 이제 뼈대는 이런 정도 만들고 외워야 될 것은 문제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자꾸 말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자 25문제를 풀어서 다 맞았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지문을 알고 어떤 지문을 모르는지 수업의 포커스는 여기에요.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는 거지. 나는 이 지문을 몰라. 이 지문이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문제 풀이 할 때는 이걸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죠. 1번. 자, 삼국 초기의 통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자, 이 옳지 않은 것 고구려는 자 5부의 5부족 연맹체, 다음에 백제도 5부족 연맹체, 다음에 신라는 6부족 연맹체이기 때문에 고구려나 신라의 자 백제 신라의 귀족에 대한 설명.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는 5부, 신라는 6부가 중앙 지배 집단이다. 자 처음에 나라가 만들어졌을 단계는 연맹국가 단계이기 때문에 각 부족들이 자 각자의 관리를 거느렸다. 이걸 관료제와 비교해서 관반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연맹국가 단계에는 관반제 형태가 있는데 자, 안 쓰셔도 돼. 왜냐하면 관반제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이건 초기국가의 사출도로 나오잖아요. 뭐라고? 사출도.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귀족들이 뭘 거느렸어? 가들이 사자, 대사자, 대사, 사자 이게 부여고 고구려는 사자, 조이, 선인 이런 것들이 문제겠죠. 오케이, 이건 초기 국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국가도 체제사가 나온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초기 국가 체제사를 잡기 위해 써놓은 지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이 문제를 배열할 때는 그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고 배열한 거니까 문제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여러분한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고 어떤 문제는 진짜 말 그대로 단답형 문제도 있을 거야. 그건 개의치 말고 보시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내가 11개년 실제 기출을 풀었을 때 문제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걸 마지막 점검 한번 해보시면 이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하면 지금 여기서는 대부분 이제 같이 수업을 해왔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조를 해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끝나고 가는 순간 심판 이제 끝나죠. 오늘은 롯데가 이기겠지 하고 야구를 틀어놓는다거나 NC 잘하니까 이런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문제겠죠. 그 이유가 중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 나 오늘 영어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제 급한 과목이 있으니까. 근데 국사는 이거만큼은 좀 해라. 그걸 우리가 정해서 하는 거니까. 자, 2번. 각 부의 귀족들은 각자의 관리를 거느렸다. 됐고. 그다음에 3번. 자, 각 부는 독자적인 대외 교섭권이다. 자꾸 말하지만 외교는 국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부족장들 가들이 절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야. 자, 이걸 일례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게 아니라 봐봐. 조선시대 관찰사가 외교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잖아.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선총독부의 조선총독이 명령재정권의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권한은 모두 있는데 뭐가 있다고 하면 틀려? 외교권이 있다고 하면 틀리죠. 왜? 외교는 일본국이 행사하는 거지 조선은 일본의 지방이잖아. 그러니까 이 외교권은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꼭 끼워서 시험 문제를 준다. 그러면 1번의 정답 몇 번 돼야 됩니까? 3번. 자, 국가의 중요한 일은 각 부의 귀족들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결정했다. 그러면 요게 제가회의, 정사회의, 화백회의인데 이런 것들은 뭐 수상 이름 이런 거 잘 안 나와. 나오면 그냥 개나 소나 다 먹어라 이렇게 주는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수상의 이름도 못 외워서 들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수상의 이름 정리해보면, 고구려는 그냥 국상, 그 다음에 평양성천도에는 대대로, 그 다음에 영계소문은 대, 자, 백제는, 신라는 상, 자, 신라는, 자, 화백회의의 상대 등, 이건 그렇죠. 귀족들이 선출하는 자리고 다음에 집사부의 시종 왕이 임명하는 자리야. 그러니까 귀족 대표들은 전부 다 왕이 임명한다는 귀족이 선출한다. 선출제야. 왜냐면 합의제잖아. 그러니까 선출이냐 임명제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겠죠. 자, 발해의 수상 이름은 대내성. 자, 고려는 중서. 자, 문화성이고 자, 수상 이름은 자, 문화시종. 자, 조선시대의 수상은 자, 의정부의 영, 의정. 자, 밑에는 뭐가 있어요? 좌의정, 우의정. 근데 전부 다 정일품입니다. 그래서 동등하지만 일단 영의정이 최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대별 수상의 문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요걸 이제 비교할 때 왕이 임명하는 자리는 뭐가 있어요? 집사부, 시중. 그래서 요걸 따로 떼서 상대등이냐 시중이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조선 같으면 이렇게 나온다면 육조직계제 의정부서사제로 나온다. 육조직계제 의정부서사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2번 고구려의 통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고구려는 계루부에서 소노부로의 왕위 계승권이 변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원래 소노부에서 왕이 배출됐다. 이 소노부가 소소노의 부족이다 그랬잖아. 한혜진 부족. 기성용 이 부인. 이거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소노부. 그래서 소노부는 별도의 종묘사직이 있었다. 근데 6대 태조왕 때 왕위가 계루부. 이게 주몽부족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죠. 이제 왕위가 고착된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항상 왕위의 변화는 소노부에서 계루부지 계루부에서 소노부가 아니다. 자, 이건 정치사 문제죠. 자, 2번 지문 진짜 지랄 같은 지문인데 7관등인 대형까지 제가위에 참여할 수 있었다. 봐봐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형사자, 백제는 달솔, 은솔, 나솔, 한솔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자, 1관등부터 5관등까지는 거의 솔로 끝난단 말이지.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가 잘 나오는데 자, 거기 6번 보시면 이벌찬, 이찬, 잡찬, 파진찬 이렇게 대야찬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신라는 찬. 자, 그러면 봐봐. 신라의 화백회의는 골품이 있기 때문에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이 있으면 무슨 계층만 참해? 진골만 참해. 자, 육두품의 성진의 상한선은 어디라고 그랬어? 아찬이야. 그럼 아찬은 육두품이니까 화백회의에 못 들어가. 그러면 신라의 화백회의는 1관등부터 몇 관등까지야? 5관등까지야. 다음 이제 백제의 자, 이 정사회 이게 제솔회의입니다. 무슨 회의? 제솔. 그러니까 백제도 5관등인 솔까지만 참여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자 고구려는 어땠겠느냐? 고구려도 5관등인 조의도 대형까지만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기록에는 없지만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그렇죠. 최고회의체, 귀족회의체는 최고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뭐 고구려가 성골이 있는지 진골이 있는지 이건 모르잖아. 그러니까 성골, 진골, 유고사는 어디입니까? 신라야. 백제가 어떤 귀족의 등급이 있는지는 몰라. 근데 어떤 귀족들한테 어떤 관등을 줬을지는 모르지만 최고 관등은 최고 귀족들한테만 줬고 이 사람들만 어디에 참여한가? 귀족 합의체에 참여한가? 2번 지문 틀렸어요. 그래서 맞은 지문이 되려면 5관등인 조의도 대형까지야. 봐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봐봐. 똑같은 문제야. 자 고려시대 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제추. 그럼 제신이 어디서 나와? 총서문화성의 이품 이상을 제신. 그 다음에 왕명출락기군 중추원의 이품 이상을 추밀. 그러면 도병마사 징목대 가면 제추니까 그렇죠. 종서문화성의 제신들과 중추원의 추밀. 즉 이품 이상만 참여한 기구다. 이 말이죠. 뭐하고 비슷해요? 아니 고대 국가와 비슷하잖아. 자 그런데 이제 고려 말에 도평인사사가 됐는데 도평인사사는 4 이상이면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4라고 하는 것은 장관급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고려의 관등제도가 있으면 그렇죠. 1품, 2품의 장관급이면 다 참여해. 그러니까 도병마사는 종서문화성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밀로만 한정돼 있는데 그렇죠. 도평인사사는 각 부의 장관급이면 다 참여하기 때문에 6부의 장관들 3, 4의 장 모두 참여하는 게 뭐라는 거야? 도평인사사야. 참여자가 늘었어 안 늘었어? 늘었죠. 자 조선시대 때 의정부는 자 이 삼정승이 참여해서 합의를 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는 비변사잖아. 그럼 비변사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삼정승 다 들어가죠. 왜 이품 이상 기구니까 비변사도 이품 이상 기구인데 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 들어가. 그럼 육조판서도 다 이품인데 자 이게 조선시대부터 공대는 전시했다니까 뭐라고? 아 공대는 전시했잖아. 무슨 판서는 제외야? 공조판서 제외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국방상 가장 중요한 서울을 둘러싼 사도유수 다 들어가고 다음에 오군영대장 다 들어가잖아. 그럼 육조판서 중에 누구만 제외인가? 공조판서가 제외되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고대 국가의 귀족회의, 다음에 고려시대 귀족회의, 조선시대 귀족회의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다 출제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연결해서 안 보기 때문에 뭐가 나왔는지를 잘 모른다고 말인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출제가 된 영역들이기 때문에 아 이런 것도 시간이 되면 보면 좋겠다. 그 지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놓은 거야. 자 3번 자 관등명은 형과 형은 연장자 계열고 사자는 자 우리가 사자 조의 선언할 때 이건 심부름꾼. 다시 말하면 이는 자 지방 이는 자 왕명의 대행자인 관료를 의미하는 단어다. 맞죠? 고구려는 형, 사자. 자 백제는 뭐라고 해야 돼? 솔, 덕. 신라는 찬, 사. 자 대대로는 왕 임명하던 귀족 대표자회의의 수장이었다. 뭐가 틀렸죠? 자꾸 이야기하지만 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말하는 수상은 귀족들이 선출하는 거야. 그러면 자 국상이 됐건 대대로가 됐든 대망리가 됐든 백제 상자평이 됐건 신라의 상대등이 됐건 이건 왕이 임명한다 아니면 귀족이 선출한다. 귀족들이 합의로 선출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집사부 시중은 왕이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임명제냐 선출제냐. 지금 여러분 뭐 두 문제지만 두 문제를 가지고 비교할 점은 다 나눴어.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구별이 돼서 가독성이 생긴 학생들은 요걸 쉽게 찾아가겠지만 가독성이 안 생기면 이거 쉽게 못 찾아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갑니다. 여기까지 따라올 만해요? 첫 시간이니까 좀 천천히 가고 이제 빨라지겠죠. 진도는 반드시 마친다 내가 슬로건으로 내걸었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백선식으로 가는 게 이런 건데 뭐 약속이니까 지켜 분량도 좀 줄여드려야 되는 거고 확실해야 되는데 자 중요 지분들만 이렇게 빼놓은 거야. 자
그다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우리가 유력하게 볼 수 있는 건 항상 신라 문제다. 자, 그러면 3번. 신라의 관등입니다. 관등. 그러면 신라의 관등은 몇 관등부터 몇 관등이 있어요? 1관등부터 17관등이 있다고 말이죠. 자, 초기에는 각 부장이 자,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다음에 법흥왕 시기에 국가위에 17관등으로 일원화됐을 것으로 본다. 자꾸 이야기지만 신라의 중앙제도 완성은 법흥왕이다. 신라의 최초의 관부도 법흥왕 때 병부다. 자, 신라의 귀족 합의체도 상대등이다. 근데 신라가 530년에 상대등을 임명했을 때는 왕과 귀족 간의 빅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이게 법흥왕이야. 그래서 관등제도, 공복제도, 다음에 골품제도 다 언제 만들어진 거다? 법흥왕 때 완성이야. 그래서 신라는 법흥왕이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왕경인에 대한 경위는 17관등이고 지방민에 대한 외위제가 있는데, 자, 이 골품제는요 경주 육부민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고 지방민들은 골품제가 적용이 안 돼. 그러면 지방민들은 관등제가 없었냐 그러면, 자, 신라는 1관등부터 17관등인데, 자, 이걸 경위제라고 불러. 경위제. 경위제라는 이야기는 어디의 등급이다? 서울의 관리의 등급이다. 그러면 외위는 지방관의 등급인데 외위는 몇 관등으로 되어 있어요? 11관등이야. 그럼 봐봐,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1관등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교를 해드렸을 때, 그죠? 자, 이 중앙에 왔을 때는 지방에서 최고의 높은 비어서는 1관등을 하더라도 외위제에 해당되면 중앙에 오면 몇 관등밖에 안 돼? 7관등. 이건 육두품도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고대 국가는 경위제와 외위제를 신라는 구별해서 썼는데, 이건 중앙민과 지방민을 동등하게 대우했다는 차별 대우했다. 차별. 그러니까 지방하고 자, 이 중앙은 항상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고려 때까지는 향수 부국민 명확하잖아. 근데 이런 차별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 게 조선시대야. 왜? 조선시대는 지방의 특수행정구역을 모두 없애고 전부 다 일반 행정구역으로 개편. 다음에 지방에 모두 수령이 갔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제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의 단어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경위제와 외위제입니다. 됐습니까? 경위제, 외위제. 이 지문도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겠죠. 자, 육관등인 아창까지 오두품은 대사까지 승진한 게 있었다. 이 골품제도 진짜 잘 나오는 문제인데, 자, 옆에 6번 그래프 보시면, 자, 육관등은, 자, 육두품은 몇 관등까지입니까? 6관등인 아찬이 승진의 상한선. 자, 표시하시고, 다음에 오두품은 10관등인 대나마야, 대나마. 다음에 자, 사두품은 12관등인 대사. 이 우리 공무원 시험이 지랄 같은 게, 요 표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그냥 애워갖고 풀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자꾸 이 무식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험생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애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 애워야 되죠. 선생님 연도 안 애우고 문제 풀 수 있나요? 풀 수 있죠. 잘못 풀 수도 있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번같이 영어 길어지면 이거 다 열거해서 풀려면 국사 풀다가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게 효율성을 지향한다면 그거 안 애우는 것보다는 애우는 게 좋다 그 말이지. 다음에 뭐 애울 거 조금만 애우면 되는데 그거 귀찮아해서 안 하면 어떻게 공무원 하겠어요. 공무원은 부지런해야 되는데 나라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객관식 시험이 그런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3번은 틀렸죠. 오두품은 대나마, 사두품의 승진의 상한선이 대사야. 자, 삼국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면 육두품 이하에 속한 사람들에게 중이라는 일종의 특진의 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죠, 아찬은 사중하찬을 더. 그러니까 아찬, 중하찬, 중중하찬, 중중중하찬 이렇게 사중하찬을 넣어서 올라간 느낌. 다음에 나마, 대나마도 구중나마, 칠중, 자, 구중대나마, 칠중나마 이렇게 중의를 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의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몇 두품하고 몇 두품입니까? 6두품하고 5두품에게 그죠, 승진의 느낌을 주는, 요새로 말하면 대우 공무원 제도의 수당 같은 걸 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계급제를 쓰다 보니까 승진 적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대우 공무원 제도와 같은 이런 제도를 이미 신라부터 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행정법 배우면서 뭐 대우 공무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국가공무원법을 배우면, 근데 아마 고급 시험범위에 국가공무원법은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배우면 쉽게 우리가 비교가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체제사 전공자들이 이런 걸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지문들도 시험의 요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번의 정답은 3번. 자, 다음 이제 중의제 같은 것도 중요한데, 중의제는 승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데, 뭐 궁극적으로 말하면 6두품하고 5두품에 해당되는 제도고, 설사 여기까지 안 나오겠지만 중의가 설정된 관등은 6관등인 아찬, 다음에 10관등인 대남아, 11관등인 남아, 이렇게 세 군데가 중의가 설정된 관등이에요. 뭐 여기까지 나오면 미친놈이 낸 문제 맞죠?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4번. 자, 삼국시대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신라의 화백회의는 만장일치 원칙이고 회의의 의장은 상좌평이다. OX, X 상좌평이다. 상대등이다. 상대등이다. 됐죠? 자, 1번 땡. 자, 백제의 관품 구별에 따라 자단 비록에 공복을 입었다 그랬는데, 자, 공복 제도를 비교하면 일단 우리 책에 나오는 공복 제도는 백제는 자비청 3색 공복제고 고유왕 때야. 다음에 신라는 자 자비청황 4색 공복제도인데 법흥왕 때. 다음에 공복제도가 나오는 게 고려죠. 고려 광종 때 4색 공복제가 나오는데 고려는 자단비록입니다. 자, 그래서 공복제는 이 세 개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세 개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백제는 자비청, 다음에 신라는 자비청황, 다음에 고려는 자단비록,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3번. 자, 신라는 진덕유황 때 집사부와 창부를 통합해 자 정무기관인 품주를 설치했다. 품주는 진흥왕 때. 자, 이 품주가 진덕유황 때 분화되면서 뭐가 되는가? 집사부와 창부로 분화가 되니까 집사부란 단어는 자 이건 진덕유황 때 단어입니다. 하나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리고 진덕유황 때 뭐가 나옵니까? 이방부가 설치가 되죠. 이방부가 사법기구로 시험에 뭐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국상, 대대로 망리지 등은 고구려에서 제상의 지위를 지칭한다. 정답은 4번. 그래서 이제 제상의 명칭 또는 자, 이 중앙제도의 장관급, 그 다음에 아니면 지방제도에서 지방장관, 뭐 이런 이름들 잘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자, 5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이벌찬, 이찬, 잡찬. 뭐 가에 뭐가 들어갈지는 몰라. 근데 파진찬이죠. 어쨌든 진골입니다. 네, 5관등까지는 진골. 자, 문무왕 1년 가을에 승진의 공을 농하여 각광과 이찬으로 총관인 사람에게는 검을 주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총관이 뭐야? 지방장관, 총관. 그러니까 원래 군주였다가 총관, 그 다음에 도독으로 바뀌었는데 지방장관인 사람에게는 검을 주었고, 잡찬, 파지찬, 대하찬으로서 총관인 사람에게는 창을 주었으며 그 위안은 각각 한 등급씩을 올려주었다. 자, 그래서 파진창, 사관등이고, 자, 그다음 이제 식관등은 대남아죠. 동시저는 지중왕 군인에 두었는데 감은 드명이었고 관등은 남아에서 대남아까지로 삼았다. 그래서 동시저는 지중왕 때 시장 감독기구인데 장은 그죠 몇 급 공무원으로 임명했다는 거야? 아, 10급 공무원으로 임명했다 이 말이죠. 9급, 10급으로 이렇게 10급, 11급으로 임명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신라의 관등 관직 제도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가관등에 관련된 청색 공복을 입었다. 왜? 1관등부터 5관등까지는 자색이잖아. 자색. 그러니까 파진차는 4관등이니까 자색. 그러면 자 1번은 확실히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1관등부터 5관등까지는 자색. 그 다음에 6관등부터 9관등까지는 비색. 그 다음에 10관등, 11관등은 정색. 그 다음에 12관등 이하는 황색. 그래서 자비청황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관등. 자, 이건 사관등인 파진차는 집사부 중시에 오를 수 있다. 집사부의 장관. 진골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진골이 하는 관등 맞죠. 2번 맞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6두품의 승진의 상한선이다. 땡. 뭘로 가야 됩니까? 5두품의 승진의 상한선. 이렇게 바뀌어주면 되겠죠. 다음에 자, 나 관등은 오소경의 장관. 오소경의 장관은 사신인데 뭘로 임명합니까? 진골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 장관, 다음에 그렇죠. 장군은 전부 다 진골이 독점한 거다. 다음에 중앙관서장도 진골이 독점한 거다.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골품 제도와 연결해서 문제를 주기 때문에 요런 문제, 복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6번. 다음은 신라의 관등제와 골품제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것. 자, 관등 1관등부터 17관등, 다음에 이벌참부터 조위까지, 다음에 공복은 자비 청왕, 그다음에 다음 표에서 볼 것은 자, 진골은 자 1관등부터 17관등을 모두 할 수 있다. 다음에 육두품은 6관등부터 17관등, 다음에 자 5두품은 10관등부터 17관등, 다음에 4두품은 12관등부터 17관등만 할 수 있다. 자, 진골은 자비 청왕 모두 입을 수 있다. 육두품은 자색 공복은 입을 수 없다. 비청황만 입는다. 오두품은 청황만 입는다. 자색 비색은 못 입는다. 다음에 사두품은 황색 공복만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 지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표를 보고 예상할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표 해석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갑니다. 1번. 자, 가는 그러면 자 진골입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관직에만 임용될 수 있다. OX, X 17관등 다 한다니까. 자, 나 그러면 이제 나는 자 육두품인데 삼국통일후 학문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진출을 활발히 했다. 맞죠? 특히 종대 때 이제 왕권광이 기여했다. 특히 이제 승진의 상한선 때문에, 승진에 대한 불만 때문에 주로 학자, 승려로 많이 활약했던 게 육두품. 특히 신라대 때는 반신라적 세력. 다음 이제 육두품 갖고 내는 대표적인 인물은 강수, 설총, 그다음에 최치원, 최원희, 최승우 이런 사람들이 육두품이야. 그저 승려로서는 원효 이런 사람들. 그래서 육두품, 진골 이런 것들도 인물사로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물사와 연결해서 문제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자, 다 오두품은 신라말 농민항쟁을 주도하면서 지방호족으로 성장했다. 뭐 이런 거 배웠으면 진짜 중요하게 배웠겠죠. 안 배웠잖아. 말도 안 되죠. 야, 어쨌든 육두품과 오두품과 사두품은 전부 다 중앙 세력이야. 그래서 호족화되기는 어려운 거지. 그죠? 그래서 호족이라기보다는 반신라적 세력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맞다. 자, 사두품은 삼국 통일 후 골품으로서 실질적 의미를 잃고 평민과 동등하게 간주되었다. 이건 3두품부터 1두품까지가 평민으로 격화가 된 거지. 그러니까 땡. 됐죠? 넘어갑니다. 7번. 자, 통일 신라의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 자, 중앙과 지방에는 각각 구서당과 십장. 이건 군사제도죠. 중앙군, 구서당. 다음에 십장. 전부 다 신문왕. 자, 십정에는 자 편제된 보병이 군사적 핵심이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민정문서에서 소보다 말이 많다. 이건 신라의 군대 자체가 기병 중심이다. 그래서 고구려도 기마병, 신라도 고구려 영향을 받아서 기병 중심이지 보병 중심이 아니야. 이제 고려시대 사료 보면 우리나라 편제는 보병 중심이라 저들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병 중심으로 또 바꿔놓은 게 벨기군이잖아. 그죠? 그래서 벨기군 문제가 잘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기병이냐 보병이냐 문제고. 그다음에 집사부를 중심으로 그 아래 13개 관부가 병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이 말은 자, 이 14관부가 있는데 신라는 14관부가 있는데 자, 이걸 수평적 병렬 관계라고 해요. 근데 집사부는 제일 위에 있고 집사부 아래 자, 몇 개가 병렬 관계라는가? 13개가 병렬 관계고 그다음에 각 부의 13관부의 장관들은 모두 복수로 임명된다. 뭐만 한 명이다? 집사부만 한 명이다. 이게 특징이죠. 이런 지문이 진짜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이게 뭐 체제사 문제 중에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런 거겠죠. 자, 집사부 아래 13개 관부가 병렬적으로 독립돼 있고 각 부의 장관은 여러 명인 경우가 있다. 견제를 위해서 복수로 임명했다는 거야. 그다음에 자, 지방 세력을 제도적으로 통제, 감시할 목적으로 일정 기간 경주에 머무르는 뭐가 있었다? 자, 통일신라는 문무왕 때 상수리 제도. 그죠? 그래서 이 상수리 제도는 일명 거득공설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혹시나 자, 이 사료에 거득공이라는 인물이 보인다 그러면 자, 이건 자, 상수리 제도다 그랬죠. 자, 이게 이제 고려 태조 때는 자, 뭘로 갑니까? 기인 제도로 가. 그죠? 그래서 기인 제도, 상수리 제도 이랬는데 이걸 지금 고려 사심관 제도로 있기 때문에 옵니까? X입니까? X. 틀렸죠. 그다음에 자, 진골만을 위한 관리 등용 제도로 노노, 효경 등의 자, 유학적 식견을 파악하는 독서 삼품과가 있었다 그랬는데 독서 삼품과는 육두품을 등용하기 위한 제도지 진골이 아니야. 진골들은 반대했겠죠. 그래서 이 독서 삼품과는 788년 원성왕 때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과거제의 효시로 볼 수 있는 제도다. 그렇죠. 그래서 능력 중심의 채용되던데
누가 반대했다? 진골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 그죠? 그래서 자 7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발해 제도사를 가지고 자 삼성육부 제도를 뒀는데 자 삼성은 정당성은 당나라의 선조성이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자 이 당나라의 상서성이 올라온 거고 선조성은 문화성 그다음에 중서성은 자 이 중대성은 중서성이 올라온 기구다. 그다음에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누고 중인의 지혜신 그러니까 충부가 이 다음에 인부가 의 자 이호의 병용 쓰고 중인의 지혜신 이렇게 써서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 나올 때 자 이게 이부가 인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죠. 재정 다음에 예부는 외교 병부는 이제 군사 다음에 형부는 사법 다음에 이제 공부는 건축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발해와 연계하면 여기는 충부고 다음에 여기는 인부고 다음에 이건 의부고 다음에 지 예신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쓰면 되겠죠. 이제 이런 걸 뭐 백제하고 연결한다거나 신라와 연결하는 문제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고급에서는 시기상조다.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다. 설명은 드렸지만 거기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다음에 아래 건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발해의 중정대 관리 감찰기구. 고려나 당나라는 관리 감찰기구가 어사되고 조선은 사원부고 비교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이 문적원도 기능으로 잘 나오는데 문적원은 도서관이다. 그래서 우리 고려 성종 때 중앙에 뭐가 생겨? 비서성. 이게 도서관이죠. 그럼 뭐 조선시대 때는 뭐냐? 그럼 홍문관이잖아요. 이런 것들 집현전 홍문관의 기능이니까 요것과 유사한 기능을 골라라 그러면 발해는 문적원 고르셔야 되는 거고 고려는 비서성. 나중에는 청형각, 보문각, 조선은 집현전, 홍문관, 전부 다 규장각 이런 것들이 도서 기능이잖아. 됐죠? 그 다음에 자 주자감 대학 이름인데 발해는 주자감이고 고려나 당나라는 국자감이고 고구려는 대학이고 다음에 신라는 국학이고 이런 걸 비교해서 대학 이름 비교하겠죠. 자 발해 장관은 누굽니까? 대내상인데 대내상은 선조성과 중대성의 장관이 아니면 정당성이다. 정당성의 장관. 그러면 1번 틀렸죠. 자 관청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변화해 사용했다. 자 중인의 지혜신 유교적 육부 맞고 그다음에 당의 제도를 수용하였으나 명칭과 운영은 독자적이다. 그러니까 뭐 삼성은 뭐 중국 걸 그대로 썼다 아니야. 삼성 육부 모두 다 독자적 명칭. 다음에 육부는 이원적 운영. 다음에 좌사정과 우사정이 각각 3부씩 나눠 맞는 이원적 통치체제. 발에 뭐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다음 중 발해 중앙 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9번까지가 고대 국가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 자, 당의 제도를 수용하였으나 독자적 유교적으로 변형. 확실히 맞았죠. 다음에 발해에 중정되는 고려의 어사대와 유사한 업무. 자, 국정총괄 기능은 중대성입니까? 아니면 정당성입니까? 정당성. 디귿번 들렸잖아. 그래서 디귿 빼시고. 다음에 리얼. 주자감은 수도에 설립된 최고 교육관으로 귀족 교육을 담당. 어쨌든 고대 국가의 대학은 평민이 못 들어갑니다. 평민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고려시대 국자감부터인데 고려시대 국자감에도 평민은 들어가지만 유학교육은 못 받아요. 그죠? 평민이 자 유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조선시대의 성균관이지. 그래서 학교 비구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 그러면 자 리을번은 확실히 맞는 지문. 자 발해의 예부는 통일신라 유야부와 고려의 병부다. 그런데 발해의 예부는 자 뭡니까? 사법기능이잖아. 그러면 땡이죠. 그죠? 봐봐. 신라는 유야부 인사기능 다음에 자 조부 다음에 창부 재정기능 다음에 자 신라 예부 그 다음에 병부 다 똑같은데 뭐만 틀려요? 자 이 사법이 이방부 그죠? 그래서 요게 사법기능이 잘 나오지. 다음에 인사기능은 위하부. 그러니까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오는 문제겠죠. 나머지는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죠? 그래서 신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방부가 사법기능이니까 요런 정도 외우면 좋다. 했어 안 했어? 했었죠. 자 봐봐요. 백제 같은 경우도 내신자평인데 요게 인사 재정 자 이게 외교야 외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법자평이 법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법 같지만 사법을 담당하는 건 조정자평이죠.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특히 기능 문제로서 조정자평과 내법자평이 비교해서 잘 나옵니다. 비교적.
나온 다음에 이런 게 나와.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혹시 내가 외울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추가해서 외워두시면 뭐 이론 정리 충분히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앙제도와 지방군사까지는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시험은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조금 시간 들여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번부터 고려 조선편 중요한 내용들 한번 뽑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